제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의 선택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역대 선거마다 판세를 정확히 반영해온 충청권의 표심을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충남 지역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공약 실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아산 코미디홀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에는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아산시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실화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 2차 신청 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들의 선택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1%포인트도 안 되는 역대 대선 최소 득표차로 신승을 거뒀는데요. 역대 선거마다 판세를 정확히 반영해온 충청권은 4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윤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에도 캐스팅보드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충남과 세종을 비롯한 천안과 아산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김우순 기자가 후보별 득표율을 분석해봤습니다.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남 표심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했습니다. 충남 전체 투표수 132만여 표 가운데 윤 후보가 51.08%를 득표해 44.96%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6%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하지만 천안 아산에선 표심이 엇갈렸습니다. 천안 동남구에선 윤석열 후보가 49.82%를 얻어 46.05%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섰지만 서북구에선 이 후보 49.01%, 윤 후보 46.72%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아산에서도 이 후보가 48.8%로 47.09%를 얻은 데 그친 윤 후보를 앞섰습니다. 충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뒤진 지역은 천안 서북구와 아산 2개 선거구뿐이었습니다. 진보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세종시는 어땠을까? 이번에도 투표 성향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투표수 23만 1000여 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과반이 넘은 51.91%를 득표해 윤석열 후보를 7.7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세종에서 이 후보의 득표율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51.08%보다도 높았습니다. 이처럼 천안과 아산을 비롯해 세종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전한 것은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30, 40대 유권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이러한 투표 성향이 6일 지방선거에선 어떻게 드러날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지켜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세종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천안과 아산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의 이번 대선 투표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80.2%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77.1%보다 3.1%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충남은 전국 평균보다 3.4%포인트 낮은 73.7%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천안 서북구가 72.3%, 천안 동남구가 72.8%, 아산이 72.8%를 각각 기록해 전국은 물론 충남 평균보다 낮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공약 실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윤석열 당선인의 충청권 방문 횟수는 총 6번입니다. 조상 대대로 충남 공주와 논산의 터를 잡아 충청의 아들임을 자임하며
캐스팅보트인 충청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세종에선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충남에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첨단 국가산업단지, 민항건설,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산, 아산, 천안에서 충북을 거쳐 경북 울진으로 이어지는 동서 철도 완공해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만들고 과거에 성안 목장이 있던 이 족축장 부지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뉴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마침내 충청인이 소망하던 충청 대망론이 결실을 거뒀다며 충청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당 차원에서 공약 실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도당 차원에서도 공약 실천 검증위원회를 상소를 해서 일정한 기간마다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실에 그러한 내용을 피드백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모처럼 맞은 이 충청 대망론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체가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 과정에서 충청권은 윤 당선인에게 40여 건의 지역 공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화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신임관장에 이민석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 홍보팀장이 부임했습니다. 이 신임관장은 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 서비스 제고와 독서문화 조성에 힘쓰겠다 하면서 최근 임시휴관 등 현안 해결이 필요한 도서관의 상황을 인식해 책임있게 조직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 관장은 지난 1994년 문화체육부에 임용돼 그동안 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와 지식정보 운영부 등에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미국 뉴욕 나소카운티로부터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나소카운티는 최근 열린 제3회 유관순상 시상식에서 3.1운동 정신계승에 지원한 공로로 박상돈 시장에게 시장과 감사원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나소카운티는 미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3.1운동의 날을 지정하고 3.1절 기념식과 유관순상 시상식을 열고 있습니다. 수상자에겐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가 지원하는 장학금과 천안시 역사문화 탐방 기회가 제공됩니다. 최근 5년 사이 아산시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실화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산시에 따르면 8건의 실화 중 6건은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었고 쓰레기 소각과 성묘객으로 인한 산불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강원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며 산불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7일까지를 대형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입산 통제와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중단된 아산 코미디홀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에는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충남도의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면서 연극 등 공연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도구면 코미디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재개관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공연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공연장과 전시실, 카페 등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까지 진행되면서 현재는 임시 휴관 중인 상태입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왔던 아산 코미디홀이 이르면 다음 달 개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공공위탁 전환 등으로 운영을 멈춘 지 약 1년 만입니다. 특히 충남도의 관광지 상설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면서 도비 1,600여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아산시는 코미디홀의 공연장과 전시장을 활용해 연극 등 공연을 연 20차례 이상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운영이 중단됐던 아산 코미디홀이 재개관을 통해
침체된 도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컨설팅과 기술 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8개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하면 됩니다.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 기업당 최고 5천만 원 한도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세종시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 2차 신청 기간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합니다. 신청 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16가지 업종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이전에 방역 물품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체 한 곳당 최대 10만 원 이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추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사업 가운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투표단 200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시민투표단으로 참가를 원할 경우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투표단으로 선정되면 오는 28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민투표 결과는 전문가 심사 점수와 5대5 비율로 반영되며 고득점 순으로 순위가 결정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읍면동에는 최대 1,2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이번 주부터 읍면동 22곳을 대상으로 시민 주권대항 마을계획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 일정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는 읍면동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지방선거가 끝난 6월 2일부터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종 사회적 경제공동체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읍면동 20곳에서 735명의 시민이 마을계획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천안시가 연초부터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유치한 기업만 51개, 연내 목표인 300개 유치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MEMC 코리아 천안 공장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천안시, 충청남도 등과 협약을 맺고 2019년 신축한 제2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320억 원이 투입되는데 신규 사원 5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천안시의 기업 유치 활동이 연초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MEMC 코리아와 에어 리퀴드 솔루션 코리아 등 2개 기업에 이어 지난 7일에도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젠바디 등 6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 들어 공장 신설이나 증설, 이전에 약속한 기업은 51개, 2,900억 원의 투자와 1,38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천안에 계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입지 여건, 또 인적 자원, 인프라 등이 고루 갖춰진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천안을 많이 찾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부 산업단지는 이미 100%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들도 속속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시는 기업 전담부서는 물론 전 직원이 기업 유치 일선에 나서 올해 목표인 300개 기업 유치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개가 작은 300개지만 아마 성과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인 292개를 초과한 302개 기업으로부터 3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장소에 재활용과 종량제 봉투 수거함을 설치했는데요. 불법 쓰레기 투기가 줄지 않으면서 결국 일부 수거함을 철거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 원도심에 설치된 재활용품 수거함.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대형 비닐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하지만 분리 배출은커녕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거함 역시 불법 쓰레기 투기의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면서 아산시는 배출 지도원 운영을 통해 관리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쓰레기 투기는 줄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함이 이처럼 불법 쓰레기 투기함으로 전락하면서 아산시가 일부 수거함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설치된 재활용 종량제 봉투 수거함은 모두 20여 개. 절반 가까이가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에 1년도 안 돼 철거된 겁니다. 기존의 쓰레기 배출 장소보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쓰레기통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기도 많이 일반 배출 장소보다 투기도 많고 또 따로 관리자가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쌓여 있는 게 잘 치워지지도 않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수거함이 쓰레기 불법 투기로 오히려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입장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 안에 추진되는 체육관 건립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체육관은 총 사업비 25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에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등을 갖추게 됩니다. 또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워킹풀과 실버 웨이트존, 운동 처방실 등도 조성됩니다. 시는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인 청년도전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비 2억 5천만 원과 시비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청년 250명을 발굴해 다음 달부터 12회에 걸쳐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시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완연한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 세종수목원에 봄을 부르는 꽃들이 활짝 피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생활정원. 색종이를 잘라 모은 듯한 노란 꽃이 화사하게 피었습니다. 풍년화의 한 품종인 일명 바름슈테트 골드입니다. 봄에 가장 일찍 피는 대표적인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년화는 그 한 해 꽃이 이렇게 만개를 하면은 그 한 해 농사라든지 모든 게 다 풍요롭다라는 의미로 풍년화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유래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원 곳곳에선 봄 야생화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려준다고 해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새 복수초가 샛노랗게 피었고 이에 질세라 노루의 길을 닮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일명 노루기가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줄기를 따라 촘촘히 돋아난 보송보송한 솜털이 앙증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봄꽃들은 정오부터 낮 3, 4시 사이에 가장 화사하게 핀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목원을 돌며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달 중순부턴 더욱 다양한 봄꽃이 수목원 곳곳에 식재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 예정입니다. 봄을 맞아서 펜지나 비올라나 튤립처럼 봄을 느낄 수 있는 꽃들을 많이 식재할 예정이니까 수목원 찾아서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수목원에 하나둘 피어나는 꽃들이 새봄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올해 세종시의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전체 금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세종시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 기회를 늘리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예산과 범위를 지난해 600만 원 40마리에서 올해 2,250만 원 150마리로 전년 대비 3.75배 상향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일반 시민이며 입양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는 동물 진료나 미용비 등 금액의 60%,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또는 보호한 동물은 총 537마리로 이 중 266마리가 새로운 주인의 품으로 입양됐습니다.
세종시가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자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속 추진합니다. 통상 지방소득세 환급은 3월 연말정산 국세 환급이 발생한 이후 4, 5월경에 지급됐지만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환급 결정세액의 10%를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환급해주며 올해는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 및 한도 상향 등으로 환급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위텍스 등으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